네, 안녕하세요. FX 컨설팅 황정원입니다. 오늘은 성혜준 대표님께서 익스체인지 2013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익스체인지 2013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최신 버전 2016인데 2013으로 데모를 좀 준비를 했고, 이 영상을 준비한 거는 사실 메일 시스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 exchange 서버라고 하는 건데, 그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첫 번째 페이지로 이제 어필하고 있는 게 어디서든 보다 스마트하게 라는 어떤 슬로건으로 제안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장치와 어떤 많은 어떤 메일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서버에서는 동기화 방식의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PC에 있는 어떤 뭐 일정이나 연락처나 그 다음에 메일, 보낸 메일을 받은 메일에 대해서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웹, OWA라고 하는 웹상에서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서버는 2003 버전부터 그 기능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10년이 넘게 그 기능이 지원이 되었고, 지금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사실 익스체인지 서버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구현되어 있었다는 게 사실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서버로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서 196번이라고 한 저희 회사 내부 서버에다가 데모로 이제 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2012 서버 R2 버전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한번 가장 기본적으로 익스체인지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해야 될 작업이 DNS 설정인데요. 제가 fx-only.local이라고 하는 도메인에 대해서 메일 도메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명은 fxtest2라고 하는 어떤 호스트 네임이고요. 여기에 이제 메일 교환기라고 하는 메일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게 이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DNS 설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정을 이 두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의 호스트의 메일 교환기 세 가지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메일을 송수신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 해야 될 게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가 구성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서버 내에 있든 아니면 다른 서버에 있든지 간에 그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확장이 되어서 익스체인지 서버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웨비나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그러니까 OU라고 하는데 폴더처럼 생긴 OU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다가 제가 사용자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를 보호 연석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WS코 만들고, 아무를 다음 변경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무 변경, 지금 테스트니까 아무 변경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쓰게 되면 김계동이라는 사용자와 원석이라는 사용자가 생겼죠. 네,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 주게 되면 실제로 익스체인지 서버를 전산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런 이제 웹으로 된 어떤 UI가 생겨요. 2010에서는 이게 원래 CS 버전으로 오피스처럼 설치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2013부터는 익스체인지의 관리센터라고 하는 것이 웹 UI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뉴가 이렇게 여러 메뉴를 통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계정하고 박준석이라고 하는 메일 계정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 김계동이랑 고원석이라는 계정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플러스 표시를 누른 다음에 사용자 사상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주고
기존 사용자가 있으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원석이라는 사람이 보이죠. 예,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원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WSKK로 만들었네요. 예, 이 계정으로 메일이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체인 서버에는 계정이 없어요. 계정이라고 하는 건 없고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계정을 만들고 확장 개념으로 어떤 이체인 서버에서는 메일 계정을 갖다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담 말씀드리면 일단 계정 관리에 대해서 진짜 복잡하거든요. 계정 관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MS에서는 싱글 사인온이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계정을 만들면 쉐어포인트, 스카이프,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서버, SQL 등등 윈도우 서버, 파일 서버, 아니 웹 서버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버에 하나의 계정을 갖다가 가져다 써라. 그런 개념으로 싱글 사인온이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개념을 가장 적절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서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일 서버인 익스체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정은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고 실제적으로 메일을 활용하는 건 익스체인지 서버에 갖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정이 3개가 생겼고요. 이 계정에 대해서 액티브 싱크라고 있죠. 스마트폰에 이걸 사용 안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오토블레이는 아웃룩을 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토블레이도 사용 안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세히 보게 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카이빙, 원본 위치를 보관할 거냐, 이렇게 아카이빙에 대해서 사용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걸로 쓰게 할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메일 전자메일 주소에 대해서 정책을 이제 설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fx 1.lokal이라고 하는 메일 도메인을 쓰게끔 만들었는데 이체인 서버는 멀티 도메인이라는 게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더 추가해서 더 도메인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도 좀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fx 1.local도 쓸 수 있고 fx 1.kr이라는 도메인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개 도메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포용하는 도메인을 더 이제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서버를 한번 살펴볼까요? 서버는 가장 기본적으로 한 대가 있는데 서버를 더 추가해서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200명이 있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200명 중에 100명은 FX 테스트 2 서버 쓰고 나머지 100명은 FX 테스트 1에 써서 뭐 이게 서버가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대비해서 나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서버 내에 하나의 서버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또 사용자를 넣어서 쓸 수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정책을 또 데이터베이스별로 정책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각 사용자마다 메일을 쓸 수 있는 용량은 2기가로 설정하겠다. 2기가가 넘으면 보내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2.3기가 넘으면 보내기 받기도 안 되게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데이터베이스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서버를 여러 개 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별로 정책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우리 파티션, C 파티션, D 파티션 구분하듯이 데이터베이스를 구분을 해서 사용자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고준이학께서는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바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물어봐 주세요. 네, 제가 날카롭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설명 주신 부분에서 네. 그 익스체인지 서버를 구축하고 네. 계정 정보는 그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그 이 서버 한 대에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와 익스체인지 서버를 같이 운영해도 문제 없는지. 그쵸. 만약 작은 우리 회사가 만약 100명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100명밖에 없는 기업인데 뭐 서버를 여러 대를 두고 메일 서버를 운영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요즘 하드웨어 스펙도 매우 이제 고사양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액티베이토리를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서버에 액티베이토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체인지 서버 2013 서비스 팩 1까지 설치가 되어 있죠. 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결론은, 저걸 말씀드리면, 권장은 아니에요. 액티베이토리는 별도로 두고, 액티베이토리도 이중화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서버도 이제 이중화 구성을 해서 총 4개로 구성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성일 수 있는데, 권장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익스체인지 서버가 아마 많이 안 팔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서버라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팔리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근데 이제 권장은 이제 보안상, 관리의 뭐 효율상 이제 권장은 아니라는 거. 근데 많이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 큰 문제는 없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만약에 익스체인지 서버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구축형이다 보니 하드웨어적인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네. MS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MS에서 지원하는 거요?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네. 그 MS에서 익스체인지 서버에서도요. 익스체인지 서버 그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DH. 예, DAG 좋아요. 알고 들어봤어요. 예, 익스체인지 서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이중화 솔루션이 DAG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DAG 구성을 하게 되면 제가 만약 이 서버로 메일 시스템 운영하고 있었는데 얘랑 똑같은 서버를 이제 복사본을 두는 거죠. 그래서 얘가 딱 보면 그 인지를 해서 그 DAG 구성이 이제 그 된 두 번째 서버로 자동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메일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익스체인지 서버를 이제 쓰시다가 어떤 해킹이나 여러 가지 보안 위협이 이제 생길 것 같으면 DH 구성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액티브 디렉토리가 만약에 문제 생기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익스체인지 서버는 종속되어 있어요.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가 만약에 멈추게 되면 메일 서버 같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중화를 해야 됩니다. 익스체인지 서버에 대해서만 이중화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고 액티브 디렉토리가 이중화되어 있지 않으면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 한 대가 나가면 어차피 세 대가 다 말썽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얘도 도메인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요. 한 대밖에 없죠. 도메인 컨트롤러가 그 이중화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 하나 더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중화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도 안전해질 수 있겠죠. 네. 지금 저 방송을 지금 현재 그 시청해주고 계시는 그 분 중에서 저 이은식님, 네. 네. 그래서 정말 소중한 댓글 하나 주셨는데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자전 회사라도 네. 컴플라이언스의 규제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회자님의 말씀대로 AD와 익스체인을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네. 일단 메일 서버가 상당히 구축을 하게 되면 네. 그거 외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야 좀 더 완벽한 메일 서버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를 좀 많이 할 걸 그랬네. 이렇게 날카롭게 나오죠? 네? 맞아요. 메일 서버를 이제 구축하게 되면 이제 일단은 서버가 구축되는 거죠. 서버 구축되니까 뭐 하드웨어에 대한 하드웨어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죠.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윈도우즈 서버가 설치가 되니까 그 보안 패치라든지, 그 다음에 백신 설치라든지,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백업도 잘 해야 되고, 네, 그렇죠. AD 쪽 백업도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좀 기능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벤트 뷰어나 이런 걸 잘 봐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서버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항상 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특이사항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만약 얼굴이 노랗게 된다거나 그럼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서버도 그런 이제 뭐 오류 메시지가 많이 뜬다거나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느려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잘 봐주셔야 되고요. exchange 서버만 놓고 볼까요? exchange 서버에 대해서도 일단 백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이빙이라는 게 있어요.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아카이빙이라는 거를 또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카이빙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내는 메일 한 통을 그 서버에 별도의 함에 보관해놓고 받는 메일도 보관해놓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메일을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그 목적은 뭐 첫 번째는 백업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사용자가 부주의하게 뭐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다시 복구를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용자가 퇴사를 하거나 사용자가 이제 부주의하게 중요한 메일을 지웠을 때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원본에 대한 메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카이빙 하셔야 되고 이중화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를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서버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좀 사과드리긴 했지만 스팸 메일에 대한 규제도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팸 메일뿐만 아니라 메일로 들어오는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랜섬웨어라든지 랜섬웨어라든지 기타 바이러스 뭐 등등에 대한 어떤 방역을 해야 되겠죠. 메일 방역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뭐 기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일 시스템에 대한 기본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점검이 필요한데 사실 그 전에 메일 시스템에 대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일 시스템에 대한 어떤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그 다음에 그 수준 보안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될까요? 뭐 에지이즈라고 할까요? 네, 에지이즈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회사의 어떤 수준이 어느 수준이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은 뭔지 개선을 해야 될 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볼 필요도 있어요. 드리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 나오신 것 중에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카이빙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메일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이제 exchange 서버에서는 아카이빙이라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널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저널링 설정을 어디서 보고 한 번씩 안 물어볼게요. 어딘가에 있겠죠. 저널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저널 규칙이라는 곳에다가 추가를 해서 어디에다가 메일을 보낼 건지 여기 하지 말고 잠시만요. 저기 헷갈리네요. TV에 대한 건가? 그렇죠. 네, 찾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이제 메일을 한 통씩 보관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OWA라고 하는 곳에 가볼까요? 메일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한번 다 끄고 다시 한번 보관해 보겠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이제 저기 도메인에 이제 슬래시 한 다음에 OWA라고 누르면 이제 보통 URL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이제 로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대해서 로고문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좀 전에 로고나 정보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한 통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보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박준서 팀장한테 메일 계정을 만들었고 메일 테스트, 메일 아카이빙 테스트
제가 한 통을 보냈는데 2통이 들어왔죠, 메일이. 네, 얘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통은 정상적인 메일이고요. 이 한 통은 실제로 이제 그쵸? 이 메일에 대한 정보죠.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그다음 제목은 뭐고, 메시지 아이디는 뭐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CC가 되었고, 받는 사람이 누구다. 이런 식으로 되었죠. 이게 메일 원본이에요. 네, 이게 그쵸, 메일 원본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 아카이빙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메일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떤 기능들이냐, 메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회신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일이 확장이 됩니다. 최초 메일, 그 다음 메일 이런 식으로 스레드가 걸려요. 물론 스레드를 해제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범주를 설정할 수도 있죠. 나는 노란색은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범주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설정하게 되면 노란색 범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까지 처리하고 싶은지 플래그 설정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내일까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메일과 관련해서 노란색 범주로 내일까지 처리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작업이라는 범주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를 이 메일 아카이빙 테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렇죠, 8월까지 해야 됩니다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료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처리가 된 거죠. 메일을 가서 보면 이제 처리가 완료됐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내 편지함에 가보게 되면 지금 제가 몇 번에 대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보낸 편지와 받은 편지에 대해서 스마트폰이랑 아웃룩에 정확하게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도 월 단위로 이렇게 다 지금 제가 쇼를 하고 있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테스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디에서 참석자 누구와 함께 30분만 할 건데 8시에 뭔가 하겠다. 저장을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네, 열어서 이거에 대해서 누구랑 같이 하겠다 전달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선교를 누구랑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관리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만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연락처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까지 만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작업도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돼, 방송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해놓고, 이걸 언제까지 다 처리되면 완료 처리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일 시스템이라고 하면 메일만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수준의 메일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낸 편지가 제 스마트폰에 보낸 편지가 있고, 제 PC에는 또 다른 보낸 편지가 있고, 저희 집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거를 취합해서 업무를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업무에 대한 손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에 대한 것도 한 어떤 시스템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일정은 제 스마트폰에 있고, 어떤 일정은 또 아웃룩에 있고, 어떤 설정은 또 그룹에 있다. 이러면은 업무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메일과 일정과 연락처와 작업까지 다 관리할 수가 있게 해주는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시지 기반의 그룹웨어가 2020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한 부분은 2020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많이 해요. 2020 서버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다 없다 있는데 그게 얼마다, 그 제품이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제품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다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죠. 서울을 가보지 않았으면서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심지어는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처럼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신 서버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지 않나 생각을 해서 좀 오늘과 같은 준비를 좀 했던 거고요. 정리해보면 DNS 설정, 이신 서버 설정할 때 필요하고 사실 이게 웹 시스템에 대해서 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 액티브 디렉토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신 서버가 이제 외부로 다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관리센터에서 그 모든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그 서버 설정,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설정, 그 다음 기타 설정들을 정말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사용자들은 아웃룩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오토블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메일 업무를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질문 있나요?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댓글로? 네, 댓글로는 네. 안 들어왔나요? 네. 네. 현재 시청자가 6명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또 질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네. 질문 들어가나요? 네, 질문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쏠 정도니까.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 동영상을 보시고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 왜 FS 컨설팅과 왜 같이 그 요청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렇게 이체인지 서버에 대해서 클릭 해가면서 방송을 하는 업체를 보셨나요? 사실 저는 일단 못 봤어요. 근데 뭐 이런 노력들을 하는 기업이 저희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경험이 많아요. 이중화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등 컨설팅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유지보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센스만 던져드리고 라이센스로 뭐 알아서 쓰세요라고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잘 쓸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FS 컨설팅은 고객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기울일 거고요. 그리고 대표인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물론 많이 버벅거렸어요. 제가 많이 버벅거리긴 했지만 저부터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테스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해야 될 고민들을 저희 회사가 먼저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은식님께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참 감동 깊은 말씀이었고요. 네. 익스체인지를 설치해서 사용할 때와 네. 오피스 365를 사용할 때의 장단점을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서버를 구축하려면 장점은 우리 회사에 서버가 있고요. 제가 마음대로 다 막 쪼물딱 끌 수가 있어요. 서버 전원도 제가 마음대로 끌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사내에 이체인지 서버가 있으면 그 사내에서 주고받는 메일이 외부에 인터넷망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선호하시는 고객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전산 지식이 좀 많아야 돼요. 아니면은 전산 지식이 많고 이체인지 서버를 정말로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어떤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런 일을 직접 하셔야 돼요. 사실 몇 개 지금 생각나는 건 제가 적었어요. 생각나는 건 몇 개 적었는데 이 외에도 많은 어떤 큰 작업들이 많습니다. 또 장애 포인트는 얼마나 많겠어요. 장애 포인트 다 적어보면 오늘 우리 날밤 새야 돼요. 생방송 날밤 새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책임이 좀 따르는 게 어떤 이신 서버를 사내에 구축했을 때의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장점은 제가 마음대로 좀 닦을 수 있다는 장점이 수 있고, 그 다음 오피스 365는 이제 이신 서버를 이제 MS가 대신 맡아서 관리해주는 방식인데요. 메일에 대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MS 그때 있죠. 이신지 온라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죠. 근데 그걸 이제 크게 보면 클라우드의 일장일단,
그죠? 온프레미스라고 하죠. 온프레미스의 일장일단과 정확하게 매치가 돼요. 그건 이체인지 서버 온라인과 이체인지 서버에 대한 그 오피스 365와 이체인지 서버에 대한 구축형에 대한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고 전산지대 수준이 높으면 이체인지 서버를 구축을 해서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좀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메일 시스템만 메일送시면 되면 돼. 그리고 알아서 해줘 MS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피스 365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UI가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오피스 365 이거 돼 있는데 이거 누르면 이게 서버인지 로컬호스트라고 돼 있으니까 구축형이지, 이거 오피스 365.com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똑같아요. 거의 90% 이상 똑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만약에 저희 회사는 오피스 365 쓰고 있습니다. 오피스 365 쓰고 있는데 좀 귀찮아서 오피스 365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구축형 온프레미스 형태의 메일 시스템은 이제 없어지지 않겠나. 그게 얼마나 빨라지고 늦어지고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할까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달렸나? 네, 지금 현재는 없고요. 네. 다른 이제 정원 씨는 질문 없어요? 정원 씨는 이제 전산을 잘 모르니까. 네, 없습니다. 아 참. 우 팀장 없어요? 왜 익스체인지라는 제품명이 네. 왜 익스체인지라고 붙었을까요? 글쎄요. 그 이름을 그렇게 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익스체인지 교환하다는 뜻이잖아요. 유추해보는 거,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유추를 해보는 건데, 교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익스체인지는. 그러니까 뭐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디어라든지, 뭐 일정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뭐 이제 서로 주고받게 할 수 있는 어떤 의사소통의 도구로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와 가장 부합되는 어떤 단어가 익스체인지라는 단어였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익스체인지 서버가 5.5부터 출발했어요. 5.5는 95년도에 만들어져, 1995년도에 만들었죠. 그때는 뭐 저기 오리지널 마우스도 없었어요. 오리지널 소통도 없었고 영문밖에 없었고요. 와, MC 사천량에다가 그 5.5, 시즈 5.5를 올려서 썼어야 됐는데, 메일이 되는 것만으로도 되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했었어야만 했고요. 그때가 16비트죠. 16비트 시스템에서 구축을 했었는데 무지막지하게 흐렸고, 사실 그때는 메일, 95년도면 메일이 뭐, 저는 메일 2000년, 98년도부터 처음 써봤는데 95년도에 메일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우표 붙여가지고 등기 보내고 뭐 이런 시절이니까. 그때부터 MS는 이제 메일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 MS가 했던 얘기는 메시지 기반의 그룹웨어라는 얘기를 썼었어요. 메시징 기반의 그룹웨어.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그룹웨어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나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는 MS라는 회사가 가만히 놓고 보면, 기술적인 부분만 가만히 놓고 보면 대단한 그 성견지명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메시지 기반의 그룹웨어로 한계가 왔죠. 그래서 이제 시어 포인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유하다 포인트 점, 공유할 수 있는 점을 제공해 주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2000년도에 만들었어요. 그 시어 포인트 그때 2.0인가? 상용화된 제품인가 그랬는데, 그걸로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익스체인지 서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었고요. 시어 포인트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제 MS는 이제 그걸 상용화된 제품으로 밀었죠. 좀 여담은 조금 상하는데요. 익스체인지 단어는 교환하다, 그래서 의견을 교환하다, 커뮤니케이션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나 라는 거 저희 생각입니다. 이쯤할까요? 네. 좀 많이 부족했어요. 아직 방송 횟수가 이제 3번째 방송인데요. 많이 부족했는데, 네, 더 그 회를 거듭할수록 더 이제 안정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더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